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69번 먼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69번이 질문이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질문이 안 나오다니. 너희가 그만큼 유능하다는 건 아니겠지. 대충 풀었으니까 질문이 없었지. 그럼 안 돼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추가로 이것만 볼게요. 이거 예시를 들지 못하면 건 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우리가 보통 합답형이라고 표현합니다. 합답형 문제를 할 때 예시를, 발예를 들지 못하면 이건 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너희가 발예를 못 들었다? 근데 틀렸다고 했다? 그거는 니네가 틀린 거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것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상상하죠? 끊어진 거, 맞죠? 끊어진 거 두 개를 더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틀렸다고 답한 거잖아, 니네. 그럼 존재해야지. 존재해? 그러면은 얘를 틀렸다고 하면 안 되잖아. 맞았다고 해야지. 지금 얘네들 존재하지 않는데 리미트 f 더하기 g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끼리 더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너희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어야 되는데 이게 틀렸다는 말은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 그거 누구냐고. 예시 들어봐.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A를 대입했는데 어떻게 무한대가 떠? 저 말이 맞고 그래서 떠올려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얘랑 얘를 더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애들 그럼 뭐야? 끊어졌거나 솟구치거나 근데 그 둘을 더해서 존재하는 게 있는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발예를 떠올리는 게 기본이라고. 발예가 있냐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틀렸다면 존재하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 x분의 1이랑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둘 더하면 얼마죠? 0. 리미트 0이 뭐야? 0이겠지. 얘는 0 대입하면 얼마예요? 무한대. 얘 0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둘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문제 틀린 거야. 알았어요? 발예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맞나? 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니네 우주에서 숨 쉴 수 있는 사람 하나 데려와 라고 했을 때 다른 걸로 우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 생각해봐 라고 했는데 생명체가 생각나지 않아? 그럼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는 게 맞는 말이라고. 그쵸? 근데 이거를 틀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발리 하나를 안 될 수가 있어? 그럼 안 된다고. 알았죠? 그런 풀이는 안 돼요. 용납이 안 됩니다. 니은 리미트 f 더하기 g랑 리미트 f 마이너스 g가 x가 a로 갈 때 둘 다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뭔 말이에요? 존재할 때라는 멘트는 우리가 알아. 이미 앞에서 서술을 해줬어. 뭐라고? 존재하는 애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존재한다고. 근데 이 둘로 얘를 마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둘의 합으로 얘가 만들어지니까 존재하는 것들끼리의 합이다.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디귿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얘가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가 0이 아니라고 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게 존재하냐고 질문했고 아까 말했다시피 존재하는 것끼리 연산을 하는 건 존재하는데 단 나누기를 할 때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요. 근데 얘네 둘로 어떻게 하면 gx를 만들어? 그러면 이것 나누기 이거야 라고 하는데 나누는 애가 0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사실 니은과 디귿은 여러분들이 풀이가 없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기억을 푸는데 풀이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건 애초에 잘못 푼 거라고. 이런 걸 떠올리지 않았다며. 그럼 디귿은 뭐예요? 리을. 리을은 애초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가 설명을 안 했거든. 근데 어떻게 이거를 풀었냐고. 내가 아직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를. 예시 들어봐. 리을의 발예. 정범. 네. 너 이거 풀었잖아. 풀었다고 했잖아. 예시 들어봐. 아 잠깐만 넌 안 되겠다. 넌 한번 풀었던 놈이라. 서경. 설명해봐. 주희. 설명해봐. F가 G보다 작은데 리미트 fx가 리미트 gx보다 작다는 게 틀렸다며. 이게 어떻게 틀려? 아니 작은 애들은 극한도 작은 거 아니야? 이게 왜 틀려? 발예가 있어? 발예가 뭐가 있어? 있어요. x가 0보다 더 크다는 전제 때문에 fx가 x고 gx가 2x면 x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fx와 gx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틀린 거야. 리미트 fx도 0이고 리미트 gx도 0이라고. 그래서 같을 수 있어요. 작지 않다는 거지. 그런 발예를 가져와야지 리을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fx는 리미트 gx. x가 2x보다 당연히 작잖아. 그쵸? 근데 극한값은 같다고. 이런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식들 문제 대충 풀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를 풀 때 맞냐 틀리냐는 건 발예가 있으면 발예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발예가 없다면 참인 거야. 발예가 있으면 거짓인 거고. 알았죠? 발예를 찾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서 나갈 진도는 10페이지 5번째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오늘 이거 설명하고 관련된 문제 풀고 연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멘트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추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야. 추측.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멘트를 한다는 거죠. 그 전제는 첫 번째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 분의 gx라는 게 있을 때 이게 어떠한 알파래요. 근데 특이하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랍니다. 극한의 기본은 뭐라고? 대입. 자, 리미트 f에다가 a 대입하면 0이라는 거죠. f에 a 대입하면 0이래. 잠깐만, 그럼 얘 분모가 뭐야? 근데 분자는?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은 0분의 g a 아니야? 근데 이게 알파가 됐대. 아니, 분모가 0인데 어떻게 알파가 나와? 이 GA가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F분의 G가 알파,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극한값이 0으로 간다면 그로 인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이라는 힌트로 분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분모로 분자를 하나 알아냈다면 두 번째 뭐를 알 수 있겠어요? 반대로 gx가 0이랍니다. 분자가 0이 아까 대입을 했더니 fa분의 ga 즉 0이래. 근데 그게 알파가 나왔대. 이상해. 알파가 0이 아니래. 아니 어떻게 분자가 0인데 0이 아닐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해? 가능하다고. 어떤 때 가능하다고? 분모가 뭐다? 0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추론, 추정, 그래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요? 이거 우리가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는 이거니까 이거야, 이거니까 이거야 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퍼즐 맞추기처럼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아까도 살짝 썼었죠. 언제 썼어요? 기억해요? 그렇죠. 이거가 0이라고 했을 때 아니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0이 되려면 안 돼. 왜냐면 이거 2차랑 2차잖아. 어떻게 0이 돼? 아, 얘가 2x제곱으로 시작하나 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루겠다는 거예요. 극한값을 구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배운 걸 바탕으로 앞으로 퍼즐 맞추기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1번에서는 그 알파가 0이 아닌 실시간 조건이 왜 없어요? 0이 아니란 말이 없냐고? 2번에서는 0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2번에서는 분자가 0이면 얘가 0이야. fa분의 0은 이건 너무 자연스럽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fa가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분자가 0이래 그럼 당연히 0이겠지. 이게 이상해? 이건 이상이 없어요. 극한값 구할 때 우리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 대입을 했는데 문제가 없으면 진행한다는 겁니다. 대입을 했는데 뭐 1을 대입했는데 나왔어. 그럼 끝이야. 뭐 약분이고 자시고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대입하면 끝입니다. 그쵸? 맞아요. 근데 대입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무한대 제곱분의 무한대? 이거 뭐 어떡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형태일 때 차수 비교를 해서 얘는 2차고 1차니까 아 이건 0이 된다 이렇게 추측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극한값 계산이었어요. 맞아요. 0분의 c가 나왔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x-1분의 2가 나왔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거 대입하면 뭐야? 0분의 2지. 말이 돼? 0분의 2는 뭐야? 말이 되라고 물으면 안 되죠. 이거 얼마야? 0분의 2는 무한대.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미 답이 나왔어. 발산한다고. 그쵸?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1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아니 지금 이거 대입하면 a 더하기 b분의 0인데 그게 아니 분자가 0인데 어떻게 1이 나와? 말이 안 된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 극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얘 사실 인수분해돼요. 그래서 약분될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아니 그거 떠올리라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다른 얘기 들어보죠. 또 숫자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3이래. 이상하지. 왜? 1 대입하면 뭔데? 0분의 a 더하기 b인데 아니 분모가 0인데 아까 0분의 c는 뭐였어? 방금 무한대라며. 무한대가 자연스럽다고. 근데 어떻게 3이라는 숫자가 나와? 이게 말이 돼?
말이 된다고. 어떤 때에 얘가 사실은 약분이 될 예정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가 3이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미정계수, 결정되지 않은 계수들을 찾는다는 의미의 미정계수 결정이고요. 사실 우리가 추정이라고 한 멘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추측해야 돼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추측해서 그걸 반영해 줘야 됩니다. 식에.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됐어. 뭐야? 1이라고 할까? 네, 편하게. 이건 어떻게 될까요? 1을 대입하면 뭐야? 1 더하기 A 더하기 B분의 0입니다. 아니, 분자가 0인데 어떻게 무한대가 떠? 이게 가능해? 가능하니까 문제가 떴겠지. 그쵸? 그걸 생각해내라고. 떠올려. 아니, 어떻게? 분자가 0이면 당연히 0이어야 돼. 그게 0이 아니라는 말은 얘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때 약분되는 경우야. 근데 왜 무한대가 떠?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분했음에도 불구하고 0분의 1 떠서 무한대 됐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진짜 추측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돼? 그래서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 힌트로 하나의 퍼즐 얻고 그걸로 다시 추론해서 퍼즐 얻고 해서 조각을 맞춰내야 돼요. 그거의 가장 기본은 뭐다? 대입이다.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건 내가 극한값으로 결정하면 되고 그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극한값 이상한 애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중에 얜 뭐길래 이딴 숫자가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네, 여기가 첫 번째 미정계수의 결정이었고 두 번째 이름 좀 써주세요.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극한의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써주세요. 샌드위치라는 말은 어떤 말처럼 느껴져요? 샌드위치 잘 와닿지 않나요? 빵이랑 빵 사이에 끼워져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샌드위치 백자 빵빵 햄 어떤 이야기냐면 2번부터 볼게요. fx와 gx와 hx와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a로 향하는 fx에 대해서 이게 어떤 a로 향하는 hx가 같대. 그러면 L로 갔다고 할까요? 얘가 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흔한 말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게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랑 민재가 손잡고 가운데 희서를 끼고 가고 있어. 희서가 이제 우리한테 물어봐. 민재야 너 어디 가니? 했더니 나 신세계 백화점 가는데 나한테도 물어봐. 선생님 어디 가요? 신세계 백화점 가는데 그럼 가운데 껴있는 애는 당연히 어디 가? 따라가겠죠. 왜냐면 지금 이 사이에 껴있잖아. 그쵸? 기차처럼 칙칙 뽑고 그냥 가는 거죠. 신세계 백화점까지. 극한은 대소관계에 등호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fx와 gx와 hx에 대해 등호가 없을지라도 등호가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맨 마지막에 가는 그 추측을 원하기 때문에 등호가 붙을 수 있고 만약에 이 사이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 같다면 그 사이에 있는 건 똑같은 값으로 귀결된다 라고 하는 게 마치 빵 사이에 있는 햄처럼
끼어 있다라는 의미의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름 붙입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 스퀴즈 정리, 조임 정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스퀴즈는 영어로 짜다는 표현이죠. 네, 짜는 거죠. 이렇게 찝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2개짜리로 말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는 굳이 우리가 그 샌드위치 정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요건 아까 전에 69번의 리을에 대한 이야기죠. fx와 gx가 대소관계가 있을지라도 어떤 극한값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등호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뜨는 것, 보통 이 1번은 69번의 리을처럼 합답형 문제로 나오고요. 2번은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게 돼요. 합답형 같은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얘를 말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만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해보죠. 109번. 109번 풀고 미정계수의 결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먼저 잠깐 볼게요. 근데 보통 잘 못하긴 해요.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fx 빼기 4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받아들이세요. 알았죠? 수학 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fx라는 게 4x 플러스 1과 4x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라고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fx제곱이라는 애는 이거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해요? 알려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하. 이거분의 fx제곱도 4x 플러스 1의 제곱보다 2 하겠죠. 더불어 이거보단 2 이상이겠죠. 왜냐면 fx가 4x 플러스 1과 4x 마이너스 1 사이니까 fx의 제곱은 4x 플러스 1의 제곱과 4x 마이너스 1의 제곱 사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 차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우리가 뭐만 비교하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차수와 개수. 2차고요. 2차고요. 개수 얼마예요? 개수 얼마죠? 4의 제곱 16. 2분의 16이니까 얼마야? 8. 얘는 개수 얼마죠? 얘는 개수 얼마죠? 8. 8과 8 사이에 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다? 8. 이렇게 구하는 게 뭐다? 샌드위치 정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는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정말 무조건 나와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탕으로 다음 연속, 미분 다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96번으로 들어가서 미정계수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무한대를 대입합시다. 그럼 분모가 무한대죠. 분자도 무한대요. 근데 분자가 둘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면 우리가 어떻게 극한값을 계산하기로 했죠? 개수의 비 맞죠? 얘 개수의 얼마야? 얘는 얼마야? A라고 써있죠. 근데 그게 얼마래요?
네, 그래서 A는 2입니다. 이렇게 찾겠다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개수의 B 맞죠? 근데 얘는 1을 대입했더니 분모가 얼마야? 야, 1이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얼마야? 얼마야? 그럼 얘는 얼마야? 아니 지금 얘 0분의 A-B 더하기 C라며 그쵸? 근데 어떻게 그게 2분의 1이 떠? 그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다고? 분자도 0이라는 거예요. 0분의 0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대입해서 0이다 라는 멘트 우리가 수학 상부터 계속 가져왔습니다. 대입해서 0이면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입니다.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건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거예요. 근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양상은 세 가지로 바뀐다 했어요. 뭐예요? 인수분해, 대입, 근거계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0분의 0꼴을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인수로 있어야 돼요? x 플러스 1이 인수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대입해서 푸는 거 좋잖아요. 이거 지금부터 이 방법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알았죠? 미리 말합니다.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2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있고 2x 더하기 c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네. 네, 방금 뭘 대입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했기 때문에 인수가 2인지는 몰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만 0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없다고? 왜 이거 2x 더하기 c야? 이게 어떻게 2x 더하기 c야? 네, 맞습니다. 둘 곱한 게 ax 제곱인데 얘가 2x 제곱이라고 했으므로 a는 2가 돼야 돼요. 그쵸? 얘가 2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야. 그럼 얘는 왜? 맞아. 상수항은 이 둘 곱한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x 플러스 1이 인수라고 있는 순간 그럼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개수를 ax, mx 더하기 n 새로운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자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연습 안 하면 풀이가 2줄씩 늘어나요. 알았죠? 이거 하나하나가 풀이 한두 줄씩 줄일 수 있어요. 연습해야 돼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잘 진행이 안 돼요. 알았죠?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연습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이 그 대입하는 게 편한 건 알겠는데 좋지 않습니다. 아마 해설지는 이렇게 안 풀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약분합니다. 그리고서 마이너스 1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c. 그게 2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c가 얼마죠? 2분의 1. 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곱하기 2x 더하기 2분의 1이 2x 제곱 더하기 2분의 5x 더하기 2분의 1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5.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높았다면, 특히 수학상을 굉장히 잘 해왔다면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의미하는 게 뭐죠? 저 식에서 x에 1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5. 그래서 5가 됩니다.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 정도는 그냥 전개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보면서 이거 1 대입한 건데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얼마나 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얘가 얘라면, 그래서 원하는 게
이거라면 전개해서 1 대입 전개한 다음에 개수 볼 거야? 아니라는 거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아니다.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너무 편하게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첫 시간에 말했어요. 수학2는 수학1과는 궤가 좀 다르다고. 수학2는 밀접하게 수학 상하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수학 상하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써먹었던, 이건 우리가 흔히 말했던 나머지 정리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흐려졌을 수 있어. 당연하지. 1년 넘게 지났잖아. 괜찮아. 근데 되살리려고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왜냐면 우리가 다루는 이 수학2에서 3차식, 4차식은 굉장히 흔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흔합니다. 애초에 다음 단원 정도만 넘어가면 2차식보다 3차식이 더 등장하게 돼요. 중간부터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항식을 정리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해뒀으면 좋겠다 말하고 싶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99번. 어렵죠? 어렵지 않나? 이게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주제인데 모의고사에서도 반응이 늦어서 틀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오래 걸린다거나. 자, 무한대 대입합니다.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산하지 않았어. 그치? 그럼 이거 반드시 무리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차수와 개수 같아야 됩니다. 차수와 개수가 다르다면, 차수 또는 개수가 다르다면 그거 반드시 발산해요. 왜냐면 둘 중에 큰 애가 있는 거거든. 차수가 크면 걔가 큰 거고 개수가 크면 걔가 큰 거야.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로 바로 나옵니다. 이건 눈으로 봐야 돼요. 얘 개수가 X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X제곱이어야만 해요.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우리가 극한값 어떻게 구한다 했죠? 그쵸? 유리화한다 했죠. 원래 근호 나오면 거의 유리화합니다. 합차공식 써주면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2 분의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2라고 했죠. 그래서 3x 빼기 3이 됩니다. 개수 비교할게요. 몇 차? 1차 맞죠? 개수는 얼마? 1, 1, 3 2, A, B는 3이 되겠죠. 질문 있나요? 자, 이어서 105번 보겠습니다. 105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fx 마이너스 x제곱 이게 4가 된다 했어요. 극한의 가장 기본은 뭐부터? 대입합니다. 분모 얼마예요?
분자는 얼마죠? F 마3 빼기 9. 자, 근데 분모가 0이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분모가 0인데 이게 4가 뜬다고? 분자도 0입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3이 얼마예요? 9.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한 gx가 fx 빼기 f 마3이라고 썼는데 이건 뭐라고 인식하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리미트 x가 마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fx 곱하기 gx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리미트 x가 마3으로 갈 때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9 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gx가 fx 빼기 9니까 맞아요? 자, 대입합니다. 분모 0이고 분자도 0이죠. 왜냐면 f 마이너스 3은 9니까 이거 0이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해요? 0분의 0꼴은 뭐 해야 돼? 인수분해. 자, 근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는데 언제만 얘기했냐면 미확인일 때가 있어요. 애매한 애가 모호할 때가 있다고 했죠. 모호하죠. fx가 뭔지 우리가 식을 알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 했어요? 등장시켜야 됩니다. fx가 명확하지 않아요. fx가 명확하지 않을 때 지금처럼 아까 저기 있는 것처럼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죠. 이렇게 모호할 때는 반드시 제를 등장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건 중요해요. 잘 기억해둬요. 아마 또 틀릴 테지만 그래도 이번에 잘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얘는 이 두 개랑 다릅니다. 알았죠? 중요해요. 얘도 대입하면 0이고 대입하면 f 마3 빼기 9고 대입하면 0이고 f 마3 빼기 9죠. 그래서 똑같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요거 등장시켜야 돼요. 알았죠? 등장시켜야 됩니다. 근데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식을 변형시켜야 돼요. 이 문제가 상인 이유는 그 식의 변형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살짝 바꿔서 곱하기니까 쪼개도 되죠? 문제에서 저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얘를 추가해 줍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달라지지 않았죠? 빼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했으니까 식은 달라지지 않죠? 얘는 얼마예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 f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얘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랑 여기를 따로 봐줘야 되죠. x 플러스 3분의 fx 빼기 x제곱은 얼마나 했어요? 4라고 이야기했죠. 자, 문제는 얘는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빼기 9 얘 약분되죠. 그래서 x 플러스 3만 남고 미안해요. x 마이너스 3만 남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얘네 둘은 더하는 거라서 이렇게 괄호가 쳐져요. 그 결과 답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사실 여기 하트 모양 이 하트 모양은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로 이어주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옆에 써볼게요.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것은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 약분돼서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됩니다. 훗날 이 문제를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더 존재하긴 하는데 앞으로 한 2주는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서 서술형에서 많이 틀려요. 이 형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형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저 등장시킨다는 개념이 이 수학2에서 꽤 중요하게 등장하므로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fx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모호할 때는 반드시 등장시켜야만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요. 등장시키지 못하는 건 뭔가 다른 경로의 풀이가 있다는 거지 저걸 적당히 추측해서 풀라는 게 아닌 겁니다. 알았죠? 특히 여기 형태가 정확하게 똑같아야지만 4가 돼요. 아니 근데 어차피 대입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간단한 일례를 들어줄게요. 이거 얼마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약분하면 1인데 마. 자식들 어떻게 몰라요. 3분의 1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야. 그쵸 1이죠? 근데 이거 0분의 0이죠. 맞아요. 이건 얼마예요? 2죠. 근데 둘 다 대입하면 0분의 0이고 0분의 0이잖아. 대입한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형태입니다. 중요한 건. 알았죠? 그래서 대입해서 똑같다고 똑같은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틀려요. 주의해야 돼요. 다른 건 다른 겁니다. 다르게 생겼으면 다른 거예요. 알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다르게 생겼으면 다릅니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라스트 114번 풀면서 잠깐 쉬었다가 연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지난 시간보다 좀 더 부지런해야죠. 왜냐면 이번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극한값 계산하는 것만 적당히 했으면 사실 이번 숙제는 어렵지 않아서. (114번입니다) 극한값에 대한 주제인데 이게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낸 건데 사실 114번 같은 모의고사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모의고사 문제고요. 그래도 난이도가 낮은 모의고사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학교 시험에는 이거보다는 좀 간단한 주제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더럽게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일단 이 114번은 첫 번째로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문제를 말해볼게요. 원이 하나 있고요. 그 원에 지름이 있습니다. O와 B와 A가 있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요. 헌데 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 그려져서 이 A와 B가 지름인 원과 만나는 점을 PQR이라고 할 텐데 그때 이 APQR의 넓이를 SR이라고 한대요. 그때 루트 6-R분의 SR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 요상하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그쵸? 그래서 길이를 표현해야 됩니다.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 리미트 R이 6으로 가는 좌극한에 대해서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R은 대략 얼마야? 6의 좌극한이니까 5점 얼마죠? 5.9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그럼 이거보다는 당연히 어때요? 길죠? 길지 않은 것처럼 그려져 있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얘고요. 그래서 P, R, Q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게 내가 찾는 AP, RQ예요. 알았죠? 이건 그림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왜 그렇다? 반지름 R이 6의 좌극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작 3보다 작은 이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 되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죠? 고민.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원과 삼각형이 나올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반지름을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린 순간 여기 길이가 3이 돼요. 그쵸? 자, 근데 그 다음에 뭐 하죠?
요거 어쨌든 보라색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라색 구할 것 같아요? 보라색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야, 이따위로 생긴 걸 내가 사각형을 구한 적이 있어? 없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삼각형 2개짜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요? 삼각형 2개. 그리고 이 삼각형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 위에 삼각형 하나만 구하면 돼요.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죠. 자, 위에 삼각형 구할 겁니다.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맞죠? 그럼 높이랑 밑변을 어떻게 근데 밑변은 알아. 밑변 얼마야? 밑변 얼마야, 서경아? 얘 길이 얼마야? 길이 얼마야? 자식 졸고 있어. 길이 얼마야? R이지. 반지름이잖아. 그쵸? 반지름이잖아, 지금 그림에서 보면. 맞아요? 그러면은 뭐만 구하면 돼? 높이 어떻게 구하죠? 이런 거 높이 구해본 적이 있어, 우리가? 없다고 대답하기 바라는데. 있죠?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중학교 3학년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했을까?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합니다. 아주 그지 같죠? 모의고사 문제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준하는 레벨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학교 시험에는 이거보다 좀 순화된 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모의고사에 이런 류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근래에 나온 저 극한 문제도 저거보다는 쉬워요. 간단해요. R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X의 제곱은 H 제곱이고요. 그쵸? 3의 숫자가 좀 이상한데 그냥 다 초록색으로 하자. 3의 제곱 더하기 야, 왜 아무도 지적 안 했어? 빼기인 거. 3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H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 둘을 뭐 할 거냐면 연립할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어차피 SR을 구해야 되잖아. 여기 좀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SR을 구해야 되면 R만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변이 R인 건 이미 오케이. 근데 높이가 H로 써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저 넓이, 라지 SR을, 그러니까 SR을 구하는 과정 중에 문자를 R만 남겨야 돼요. H를 R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문자들을, 저 X만 없애면 H가 R로 표현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X를 없애기 위해 이 둘을 뭐 해요? 빼면 되겠죠. R제곱 마이너스 9. 얘 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그게 는 0이 되죠. 그지 같죠? 그래서 X가 6분의 R제곱 마이너스 18 이렇게 써져요. 희한하죠? 자, 끝입니다. H제곱은 9-X제곱이랑 뭐 합차공식에 따르면 얼마냐? 합차공식에 따르면 3 더하기 X랑 3 빼기 X 아니니? 3 더하기 X 하면 이 X가 6분의 R제곱 빼기 3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곱하면 6분의 R제곱이고요. 여기서 하면은 곱하기 6 마이너스 6분의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H제곱이죠. 좀 기분 나쁘지만 그냥 써보면 36분의 R제곱 곱하기 36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통분도 가능하겠죠. 이게 H제곱이요. 내가 원하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저기다 루트 취합니다. 루트 36분의 R제곱 36 마이너스 R제곱 곱하기 이게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밑에 있는 것까지 구하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맞아요? 지저분하지만 6분의 R 제곱 루트 36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 R이랑 36, R제곱이랑 36은 나갈 수 있죠. 고통스러워요. 자, 근데 루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거야. 맨 마지막에 보면. 그쵸?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리미트 R이 6으로 가는 저역하에 대해서 루트 6-R분의 SR이고요. 다시 써보면 리미트 R이 6으로 가는 저역하에 대해서 루트 6-R 분의 6분의 R제곱 곱하기 루트 36-R제곱을 얘랑 관련 지으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약분이 되고요. 6을 대입하면 6분의 6의 제곱 곱하기 12. 그 결과 얼마? 야, 루트 10이잖아. 미안해요. 그래서 12 루트 3 이렇게 답이 내려집니다. 어렵죠? 저런 다항식을 꾸리는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아마 미적분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극복하면 네, 미적분도 할만합니다. 알았죠? 이런 아이디어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많이 나오게 돼요. 저렇게 저 H를 우리가 R로 표현하는 것 이런 거는 많이 출제됩니다. 왜냐면 언제 배웠으니까? 중학교 때 했으니까. 그쵸? 중학교 때 이런 걸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연속 들어가도록 할게요.